따뜻한 봄볕이 마당 안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영숙 씨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에 매달리며 정신없이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조용한 노후가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남편 병수 씨는 신문을 읽다 말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 또 멍하니 웃네. 좋은 일 있어? 응, 준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효도 여행 보내주겠대요. 그 말 한마디에 병수 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효도 여행? 우리 준호가? 그래요. 미진이랑 같이 모시고 간대요. 바다도 보고 사진도 찍고. 영숙 씨의 목소리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랍을 열어 낡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언제야? 이젠 주름투성이인데. 그게 뭐 어때? 여행 가서 또 사진 찍으면 되지. 병수 씨가 농담처럼 말하자 영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단체 톡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진이 보낸 메시지가 이어졌죠. 엄마 아빠 이번 여름에 효도 여행 가요. 하와이 어때요? 우리 할인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 난 뭐든 좋다. 영숙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엄마 노릇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효도받을 때도 됐지.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영숙 씨는 마트에서 선글라스를 고르며 이거 끼면 젊어 보일까? 하며 웃었고 병수 씨는 사진발은 내가 더 잘 받을걸? 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한 설렘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행 안내문과 여권, 지도책이 펼쳐져 있었고 부부는 그 위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숙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이번엔 우리끼리 먼저 다녀올게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며 입술이 말랐습니다. 병수 씨, 왜 그래? 미진이가 이번엔 우리 빼고 먼저 간대요. 병수 씨는 신문을 내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우리 빼고?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렇대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라 자기들 여행이었네.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권, 여행 안내문,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래, 뭐 비싸면 어쩔 수 없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씁쓸한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아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우리끼리 먼저 다녀올게요. 단 한 문장. 하지만 마음은 깊게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아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너희끼리 다녀와라. 대신 다음엔 모르지. 나도 달라질 거야.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평소의 고요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병수 씨는 라디오를 켜두고 신문을 펼쳤고 영숙 씨는 반찬을 만들며 습관처럼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님이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 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알림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족여행인 하와이. 그 아래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진, 그리고 손자 하린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하늘, 눈부신 바다, 코코넛 나무. 사진 속에는 행복이 넘쳐났지만 그 어디에도 시부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와이. 그게 비행기 값이 비싸서 못 갔다던 그 하와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여행 광고 멘트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첫 하와이,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그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효도여행이라던 그 말이 이젠 그저 농담 같았습니다. 잠시 뒤 문 밖에서 이웃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봤어요? 아드님네 하와이 갔다면서. 사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그 말에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좀 있으면 영숙 씨도 아들네랑 해외여행 가겠네. 복 받았어요. 그렇죠. 그녀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이웃이 돌아간 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효도라더니 그 효도가 우리만 빼고였네. 그때 남편 병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었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녀는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병수 씨의 눈에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와이? 응, 애들 여행 사진이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비행기 값 비싸다던 그 여행지 아니야? 그렇다네. 병수 씨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래 뭐.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요즘 세상 살기 빡빡하잖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등엔 힘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저녁 해가 기울고 낡은 커튼 사이로 붉은 빛이 흘렀습니다. 당신 화 안 나요? 화나지.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도 늙었잖아. 이제 서운해도 말할 데가 없네. 영숙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애들 사정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니 하와이의 밤바다 사진이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온 여행의 행복. 미진의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한텐 그게 가족이겠지. 근데 난 그 가족이 없었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곁에서 잠든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만 남은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둘이면 됐지. 병수 씨의 말에 영숙 씨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효도 여행은 없었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나부터 챙길 거야. 며칠 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진이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이들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단체방에 올리며 말했다. 이따 저녁에 들를게요. 선물도 사왔어요. 그 문자 한 줄에 영숙 씨는 마음이 뒤섞였다. 보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며느리가 남긴 비행기표가 비싸서 이번엔 먼저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버지.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 여러 개가 들려 있었고 손녀 하리는 하와이 반팔 옷차림으로 들어섰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였고 며느리 미지는 머리에 선글라스를 얹은 채 싱그럽게 웃었다. 어머니, 아버님 선물이에요. 하와이에서 제일 유명한 홍삼정이라네요. 피곤하실 때 드세요. 그녀는 쇼핑백을 내밀며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그 미소엔 진심보다 예의가 더 많았다. 그래, 고맙다.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효도 여행은 못 가도 홍삼은 사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았다. 병수 씨는 어색한 공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하와이 어땠냐? 날씨 좋다더라. 네, 정말 좋았어요. 하린이도 물놀이에 빠져서 하루 종일 바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미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사진을 보여줬다. 바닷가 모래 위에서 환하게 웃는 손녀,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손을 잡은 젊은 부부, 그리고 그들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 그 속에 부모의 자리는 없었다. 사진을 보던 영숙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어 입을 축였다. 좋았겠네. 그래도 부모 생각 좀 나긴 했지? 그럼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미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미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을 찔렀다. 요즘은 부모님 세대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여행은 젊을 때 가야 재밌어요. 체력도 감정도 다를 때요. 그 순간 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작은 딸깍 소리가 식탁 위 공기를 갈랐다. 병수 씨는 순간 헛기침을 했고 준호는 눈치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 미진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니. 아니야. 영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맞는 말이지. 젊을 때 가야지. 이제 나도 현실적으로 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낯선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 말에 미지는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다음엔 진짜 같이 가요. 하지만 그 다음이란 말은 이 집 식탁 위에서 다시는 오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다. 병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잖아요. 그렇겠죠. 요즘 애들은 다 현실적이니까. 영숙 씨는 담담히 대답하며 커피를 내렸다. 밤이 깊어지자 병수 씨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영숙 씨는 거실 불을 끈 채 스탠드 불빛만 켜두었다. 그 작은 불빛 아래 식탁 위엔 통장과 보험 서류, 각종 계약서가 가지런히 펼쳐졌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생활비 구조 변경, 아들 지원비 중단, 여행 자금 재분류. 조심스레 메모를 남기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냉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지난 세월의 희생이 하나씩 지워지는 듯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문득 식탁 구석에 놓인 홍삼병을 바라봤다.
병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달큰하면서도 텁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을 들고 일어나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병수 아버지. 그녀는 남편이 잠든 방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이제 효도받는 부모로 살지 말아요. 그냥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그날 밤 거실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조용히 끓어오르는 듯한 정적이 맴돌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탠드를 끄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날의 자신 같았다. 그래, 나도 현실적으로 살 거야. 그 현실은 이제 내 기준으로 정하지. 그리고 불이 꺼졌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아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손자 먹일 반찬을 만들고 챙기느라 분주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멈췄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커튼을 걷고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걸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하루는 내 시간으로 채워야지. 남편 병수 씨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늘 조용하고 순한 아내가 요즘은 이상할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도 좀 달라지자고요. 남은 인생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 나를 위한 계좌로 옮겨놓은 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창업센터 프로그램, 퇴직 후 부부 여행 강좌, 은퇴 후 영상 만들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시니어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녀는 병수 씨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도 배워봐요. 여행 영상 만드는 거. 영상이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젊은 사람들만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 드라마잖아요. 병수 씨는 처음엔 웃었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불빛을 봤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재밌게 살아야죠. 며칠 뒤 부부는 가까운 시니어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배우러 오셨네요? 예,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서툴지만 설레는 인사 속에서 영숙 씨는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는 것도 버거웠지만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이건 어제 배운 컷 편집이에요. 아, 그렇게 이어붙이면 되는구나. 둘은 서로 도우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부부 사이에 새로이 피어난 봄 기운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 씨는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니어의 두 번째 인생기 우리 부부의 자존여행.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를 잊고 살았더군요. 이젠 나 자신에게 효도하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영상은 처음엔 조회수 몇십에 불과했지만 댓글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상 보며 울었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용기 내고 싶어요. 그 한 줄에 영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봐요, 우리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줄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짧은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장터, 바닷가, 오래된 기차역, 그리고 카페 한 구석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루는 병수 씨가 말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빠서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야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효도는 애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한테 하는 거였네요. 영숙 씨의 말에 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봄은 작년과 달랐다. 영숙과 병수의 집엔 웃음이 늘고 새로운 계획표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다. 다음 주 군산 여행 촬영 5월 시니어 페스티벌 신청 6월 채널 오픈 100일. 매일이 바쁘고 신났다. 영상 편집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니어 부부의 진짜 여행 브이로그 너무 좋아요. 거짓 없고 따뜻한 영상이에요. 효도 여행 대신 자존 여행이라니 멋지십니다. 댓글이 늘어날수록 영숙의 어깨는 조금씩 펴졌다. 손에 쥔 카메라가 이제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국 휴먼 다큐 오늘 제작진입니다. 네, 저희요? 시니어 자존여행 채널 보다가 연락드렸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날 영숙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아들 덕에 살았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불리게 된 것이다. 촬영 당일 작은 촬영팀이 집에 들어왔다. 조명 아래 영숙과 병수는 긴장했지만 곧 서로를 보며 웃었다. 저희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촬영 중 기자가 물었다. 채널 이름이 자존여행인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효도받지 못한 서운함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깨달았죠. 효도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 말에 촬영 스태프들이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방송은 실제로 방영되었다. 제목은 시부모만 빼고 떠난 여행. 우리는 더 멋지게 떠났다.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엄마도 이런 용기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효도는 결국 부모가 행복해야 완성되는 거죠. 좋아요 수는 수천 개,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어섰다. 영숙은 믿기지 않는 숫자를 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진짜 해냈나 봐요.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날 밤 한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들 준호였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켰던 그는 우연히 추천 영상 목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썸네일 제목은 시부모만 빼고 떠난 여행. 그 후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한 순간 화면 속에는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있었다. 누구의 부모로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네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찾으려 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준호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부모님은 그냥 잘 계시겠지라며 무심하게 지나쳤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화면 아래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진짜 이런 부모님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드님이 이 방송 보면 꼭 반성하시길. 준호는 그 댓글을 보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영상 봐요? 우리 부모님. 네, 저 방송에 나오셨더라. 효도여행 대신 자존여행이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미진은 말없이 남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둘은 화면 속 부모의 미소를 함께 바라봤다. 며칠 뒤 회사에서도 그 영상은 화제가 되었다. 야, 이거 봤냐? 효도여행 취소당한 부모님이 자존여행으로 역전하신 이야기래. 진짜 멋있더라. 아드님은 좀 민망하겠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퇴근길, 그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 근처를 한참 돌았다.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죄송해요. 한편 영숙은 새로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다.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협찬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 채널이 벌써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여보, 이거 봐요. 시니어 축제 강연 요청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젠 누가 날 초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정하는 거죠. 병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거예요. 초여름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준호는 모니터를 켜고 부모님의 채널을 다시 열었다.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제목은 우리가 효도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이유. 영상 속에서 영숙은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식이 주는 효도를 기다리느라 내 인생의 봄을 놓쳤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린 결심했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얼마나 잔인한 말을 부모에게 던졌는지를. 며칠 후 준호는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한참 동안 손을 떨며 망설였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래도 가야지. 이대로는 안 되지. 띵동. 현관문이 열렸다. 영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웠다. 왔니? 엄마 죄송해요. 그래, 들어와. 식탁 위엔 따뜻한 보리차와 군고구마가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떠들던 자리였지만 오늘은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비행기표 때문에 그런 말까지 하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영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지. 하지만 준호야, 그때 내가 한 말이 단순한 실수였는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구나. 엄마, 괜찮아. 이제 우리 남남처럼 살자. 대신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는 지키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관계 같아. 그 말은 마치 판결문처럼 또렷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손자 민재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풍선과 케이크, 웃음소리로 가득한 거실. 하지만 그곳엔 부모의 자리는 없었다. 민재야,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드릴까? 미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속 영상 통화에는
공항 배경이 비쳤다. 할인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 어디 가요? 우린 지금 자원봉사 가는 중이야. 다른 나라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러 가. 할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와, 우리 할머니 멋있다. 전화가 끊긴 뒤 미지는 TV를 힐끗 봤다. 거기엔 공항에서 밝게 손을 흔드는 영숙 부부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효도는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미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웃음 속에서 묘한 허전함이 번졌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SNS를 열었다. 부모의 채널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생겨 있었다. 댓글엔 이런 말들이 줄을 이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자식도 분명 배울 거예요. 아드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준호는 그 댓글을 읽을수록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그는 미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 진짜 잘못했어. 나도 알아. 그땐 여행이고 뭐고 그냥 피곤해서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 근데 부모님은 그걸 사랑이 끝났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겠어. 효도라는 게 돈이나 여행이 아니라 그냥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였는데. 미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둘의 눈빛엔 뒤늦은 후회와 허망함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미지는 시부모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렀다. 그리고 댓글 하나를 남겼다. 늘 멋진 모습 응원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제 부모님께 전화드리려 합니다. 그 댓글 아래 누군가가 답글을 달았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늦은 효도는 없습니다. 시니어 자존여행 드림. 그 문장을 본 순간 미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문장은 분명 영숙이 직접 쓴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배우고 있어요. 병원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벽 공기 속에서 떨렸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루 전부터 병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병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여보. 이 정도는 그냥 감기야. 하지만 그 말 뒤로 비치는 창백한 얼굴이 영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조용히 병수의 머리맡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되짚었다. 효도 여행이란 말 한마디에 설레던 날, 그 설렘이 무너진 문자 한 줄, 그리고 이제야 겨우 찾은 자신들의 삶. 그런데 지금 그 행복의 문턱에서 다시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이게 무슨 운명이야. 겨우 웃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엄마, 준호야? 문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병수의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병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래 왔냐?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왔죠.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표가 어쨌니? 돈이 어쨌니?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영숙은 침묵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과 지금의 눈앞에 선 아들의 진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엉켜버렸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그동안 올리신 영상 다 봤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자존여행.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다. 그 속에는 진짜 후회와 사랑이 있었다. 준호야. 네, 엄마. 괜찮다.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다만 효도라는 건 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마음이야. 준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버지. 저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병수가 힘겹게 미소 지었다. 됐어. 우린 이미 다 용서했어. 이제 그만 울어라, 우리 아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오랜 시간 묵혀있던 감정이 녹아내렸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온 듯 했다. 며칠 뒤 병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간병 중이던 영숙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병수에게 말했다. 여보, 참 신기하지요. 이 나이에 우리가 자식한테 미안하단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러게. 하지만 결국엔 다 돌고 돌아오나 봐. 우리가 행복해지니 애들도 그제야 행복을 배우는 거지.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며칠 후 준호는 부모의 채널에 접속했다. 시니어 자존여행의 최신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 속에는 영숙이 병수의 병실에서 손을 잡은 채 말하고 있었다. 삶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사랑도 용서도 결국 한쪽이 용기 내야 시작되죠. 준호는 조용히 댓글을 남겼다.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드립니다. 잠시 후 영상 아래에 답글이 달렸다. 고맙습니다. 댓글을 읽는 이 순간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시니어 자존여행 드림. 그 문장을 읽은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진짜 효도가 뭔지. 늦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날 한문화센터 강당에서 영숙이 무대 위에 섰다. 단정한 정장 차림,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젊은 강사보다도 단단하고 우아했다. 무대 뒤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는 노후 김영숙의 자존 인생. 객석에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어르신들까지 빼곡히 앉아 있었다. 모두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의 유튜브를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들, 효도여행 대신 자존여행을 보고 달라진 노인들, 누군가는 메모지를 꺼내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영숙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엄마와 며느리로만 살다가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김영숙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도 한때는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그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잃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과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이 은빛처럼 깃들어 있었다. 한쪽 객석 맨 뒤에서 준호 42가 조용히 강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고 있었다. 무대 위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 만큼 빛나 보였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였나?
준호의 마음속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로 서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몰려와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남편 눈치 안 보고 여행 다녀왔어요. 요즘 젊은이보다 선생님이 더 멋지세요. 자식 탓만 했는데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래요.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스스로 즐깁시다.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웃음과 박수를 보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영숙은 살짝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강연 정말 멋졌어요. 준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제야 엄마가 왜 그때 현실적으로 살겠다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영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 나도 내 인생. 그게 진짜 효도야. 서로 짐지지 않고 존중하는 거.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엄마 존경할게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됐다. 우리 이제 남남처럼 살자 했던 거 기억하지?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친구처럼 살면 돼.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봄바람이 강당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 따뜻한 바람 속에서 지난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했다. 며칠 뒤 영숙과 병수는 직접 캠핑카를 몰고 길을 나섰다. 운전석 옆엔 병수가 앉아 있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둘이 떠나는 거네. 그래요. 이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비행기 값 걱정도 없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차 안에는 시니어 자존여행 시즌이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영숙은 렌즈를 향해 말했다. 오늘의 주제는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행복하라입니다. 병수가 맞장구를 쳤다.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겠네. 방송에 강연에 여행까지. 그럼요, 우리도 인생의 봄이 다시 왔잖아요. 둘의 웃음소리가 캠핑카 안에 가득 울렸다. 한편 집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준호의 얼굴엔 쓸쓸함 대신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미진과 딸이 옆에서 함께 영상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멋지시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우리보다 더 트렌디하셔. 화면 속에서 영숙 부부는 바닷가 노을을 배경으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지며 영상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행복하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덧붙여졌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노을이 붉게 번지는 바다 위를 비췄다. 캠핑카가 천천히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갔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고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됐네요.